안녕하세요. 매일 30분 유니티 공부하기 김혜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만든 그 배경이랑 우리가 캐릭터 애니메이션까지 했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8번을 들으셔야 돼요. 물론 8번 들으시려면 또 7번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뭐 잔뜩 써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배경 만들고 캐릭터 만든 거에다가 스크립트 주어서 내 조작, 키보드 조작에 의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저는 광고를 받은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이 책을 광고를 보고 와, 이런 제목이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 유니티 강의를 오늘 이제 9강째 찍는 건데요. 하나, 두 개 찍을 때는 그냥 별 느낌이 없었는데 9개까지 찍는 시점이 되니까 이게 콘텐츠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끝나면 저도 책이나 교재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앞으로 4차 시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힘을 다시 한번 돌아봤고요. 산후책이 너무 많아서 그거 다 읽고 이거 살라고요. 네, 저는 어떠한 광고 협찬도 안 받았습니다. 이 책도 광고 협찬 안 받았어요. 그냥 다 제 돈 주고 샀어요. 제 돈 주고 사서 보고 나름 좋아서 네, 추천해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의 내용은 책 샘플은 아니에요. 네. 책 샘플은 바로 달리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멈춰 있다가 내 조작기에서만 움직이고 맵이 움직일 건 아니고 이렇게 그냥 카메라도 고정돼서 그 안에서만 할 거거든요. 일단 그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소스는 왜 초보자들은 이 코딩을 막 하면 세미콜론 하나 빠뜨리거나 가로 하나 빠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코드를 넣어서 구현되는 걸 먼저 확인을 할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저는 깃허브에 이 코드를 올려놨고요. 그래서 일단 기능이 된 걸 확인하면 이제 니즈가 생기는 거죠. 내가 스크립트를 배워야겠구나. 그러면 이 코드를 하나씩 배우다 보면 프로그래밍에서 변수가 뭔지, 함수가 뭔지, 퍼블릭이 뭔지 하나씩 배우는 거죠. 근데 보통의 책들은 일단 프로그래밍 하면 일단 처음에 프로그래밍 기본 문법, 변수, 함수, 메소드 막 진도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배우는 사람은 이게 뭔지 모르고 일단 배우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강의에서는 먼저 샘플을 맛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배울 거예요. 근데 저도 책을 쓰게 된다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설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영상의 매체가 갖는 힘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소스는 어디서 발견하실 수 있냐면 이 경로 따라가시면 깃허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이 코드를 이건 직접 가볼까요? 네, 그러면 잠깐 이거는 멈추고요. 네, 이 경로 이제 여러분들 아마 글 포스팅한 게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거예요. 잠시만요. 발표자 메모는 나만 봐야 되니까. 아까 녹음할 때도 발표자 메모가 있었나? 멘붕이 옵니다. 어떡하지? 다시 녹음해야 되나? 그냥 할래요. 자, 리드미를 눌러보면 네, 이렇게 잠깐만요. 여기서도 물론 코드를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줄바꿈이 불편해요. 그래서 리드미를 눌러서 로우를 클릭하시면 순수하게 코드를 줄바꿈 상태로 카피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A 하셔서 카피해서 이거 갖다 쓸게요. 그래서 이거 열어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준비하셨으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한 대서부터 할게요. 그러면 유니티 열어놨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플레이어에 레이어 순서를 두 번째로 해서 제일 위로 오게 했어요. 자,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책을 두 권 다 따라하면서 막 할 때 다 그냥 세팅을 하더라고요. 플레이어한테 이름도 주고 막 태그도 주고 뭔가 다 세팅해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책을 쓰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면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쪽수가. 그러니까 일단 적은 페이지 할 거 다 미리 같이 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여줘야 되니까 하는 거죠. 하지만 따라하는 사람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걸 왜 하는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는 책을 보고 하는 것도 또 도움이 되지만
또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제가 테스트를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방식이 생겨서 저는 이제 늘 책과 구글로 공부를 합니다. 재밌어요. 잠깐 딴 길로 빠졌네요. 자, 그러면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의 캐릭터는 플레이해보면 지금 공중에서 그냥 막 달려요. 예, 얘가 땅에서 달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지금은 공중에 붕 뜬 유령 같은 애잖아요. 인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되려면 유령은 막 이렇게 고스트 영화 보면 옛날 사람이야. 사랑과 영혼 무슨 영화지? 최근에 귀신 나오는 드라마 있나? 도봉순이 아닌데 아무튼 영혼들은 이렇게 영화에 표현하면 이 물리적 성질이 없잖아요. 그거 있지 않나요? 파스타 나왔던 드라마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래서 얘가 물리적 성질을 갖게 해줘야 돼요. 왜 레스토랑에 귀여운 애 나오는 기억 안 나. 아무튼 Add 컴포넌트 눌러서 피직스 2D 눌러서 얘가 물리적인 성질을 갖게 플레이어 선택하셔야 돼요. 플레이어 선택하고 이제 물리적 성질을 추가하는 거죠. Add 컴포넌트 눌러서 얘는 2D예요. 그러니까 피직스 2D 주셔야 돼요. 이거 3D 거예요. 피직스 2D 주시고 리지드 바디, 이게 리지드 바디가 이제 물리적 성질이 생기는 거죠. 자, 진짜 얘가 물리적 성질이 생겼잖아요. 컴포넌트에 추가됐죠. 궁금해요? 플레이를 해봐요. 자, 플레이를 보면 떨어져. 이제 얘가 물리적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에 얘가 이제 생긴 거예요. 중력의 법칙에 작용을 하는 거죠. 나는 이거 떨어지는 거 코딩 안 했어요. 게임 엔진이 이게 좋은 거죠. 다 되어 있으니까. 떨어지는데 얘가 땅에 도착하면 땅에 멈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충돌 여부를 검사해야 돼요. 땅에 닿으면, 그쵸? 땅에 충돌하면 가만히 있으려면 이제 이놈한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충돌 여부를 해주는 게 콜라이더라는 그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다시 목이 이상해요. 캐릭터 선택하고 Add 컴포넌트 눌러서 피직스 2D를 눌러서 박스 콜라이더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콜라이더가 충돌 여부를 검사하는 건데요. 아니다. 박스 주면 안 되겠다. 얘는 박스 줘도 좀 원형에 가깝죠? 사실 박스 줘도 되는데요. 네, 박스 줄게요. 이 콜라이더 충돌 여부가 동글뱅이도 있고요. 캡슐 형태도 있어요. 저는 그냥 박스 주겠습니다. 자, 박스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얘가 1.44, 1.46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 캐릭터 사이즈처럼 막 생긴 거예요. 근데 재생을 해보면 지금 이 캐릭터한테 생겼지 땅은 없거든요. 땅도 있어야 돼요. 그 힐스 선택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교환에는 한 번에 다 바꿨지만 우리가 기억이 나십니까? 시내 보시면 죄송합니다. 시내 보시면 힐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뒤집어 놨었어요.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다시 돌려서 볼게요. 이 투명한 영역을 안 뒤집었으면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돌려봅니다. 이렇게 돌리지 않으려면 차라리 귀찮아요. 수치를 줍시다. 0을 줍시다. 얘가 안 돌아갔던 상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얘가 이 투명한 영역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놓을게요. 일부러 게임 화면을 같이 봐야 되니까 여기다 놓읍시다. 그러면 이 언덕이 요쯤에 있죠. 네. 그리고 나의 플레이어를 요쯤에 놓을게요. 네, 한 이쯤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힐스도 이 언덕도 충돌 컴포넌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피직스 2D에 박스 콜라이더를 주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언덕도 충돌을 감지하는 콜라이더가 있는 거고 박스 형태로 플레이어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생을 빵 해보면 플레이 그러면 이 캐릭터가
어때요? 여기서 멈췄어요. 왜 그러냐면 멈출게요. 이 힐스가 영역이 이만큼 투명 영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180도 돌린 거예요. 물론 나는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데 네, 그건 다음에 폴라이더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일단 평평하게 합시다. 그냥 평범한 땅인 거죠. 이 정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 영역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캐릭터가 충돌하면 요게 딱 도착하겠죠. 진짜 그런지 한 요쯤에 놓고 재생해 봅니다. 그러면 얘가 슝 떨어져요. 그래서 둘 다 콜라이더가 있으니까 어때요? 여기서 멈춰요. 오, 완벽해.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배경에 언덕에 충돌을 감지하는 물리적 성질도 해줬고 캐릭터한테도 해줬어요. 그럼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 키보드에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 가는 거, 또는 키보드에 A키나 W, S, D 키를 누르면 이렇게 좌우 위로 움직이는 걸 해보려고 해요. 자, 근데 그러려면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아직 초보자니까 일단 제 걸 갖다 씁시다. 그래서 자, 이게 여기서 좀 헷갈리는데요. 우리의 게임 화면에 배경 있죠, 언덕 있죠, 네, 플레이어 있죠.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는 프로젝트에 만듭니다. 네, 프로젝트 C# 누르시면 빈 게 만드는데 여기서 마우스를 그냥 두시면 New Behavior 스크립트라고 임시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얘가 코드가 빵 생겨요. 그래서 얘를 열어보면 우리가 이름을 안 줬잖아요. 자동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이름의 클래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원치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만약에 아이고 이름을 바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이 이름이 아니야. 만약에 그냥 지금 쓸 건 아니니까 뉴라고 합시다. 이렇게 바꾸면 이름을 나중에 바꿨잖아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보면 이름이 바뀌었는데 얘는 클래스명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작동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좀 삭제합시다. C# 스크립트를 추가를 하시면요. 네, 플러스 눌러서 스크립트 추가를 하시면 바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대문자 PLA 플레이어를 컨트롤하는 거다. CONTROL 플레이어 컨트롤러다 라고 하시면 이름을 주시면 얘가 좀 있다가 이제 스크립트가 기본이 생성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어때요? 플레이어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생겼죠. 물론 내가 이름을 변경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 이름을 변경을 하고 코드상에서도 이거 바꾸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 코드 카피에다가 일단 이거 버리고 붙여넣기 해서 저장합니다. 우리가 이 코드 이해는 못하지만 구현부터 볼 건데요. 이게 붙여넣기 하면서 약간 이제 시간이 걸려요. 네.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한들 별일이 안 일어나요. 왜냐면 그냥 코드만 만들었을 뿐이잖아요. 아무리 키보드로 조작을 해도 안 움직여요.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내용은 모르지만 플레이어 컨트롤러라는 건 뭔가 인풋 값을 받아와서 이게 키보드 오른쪽 버튼을 그 화살표를 눌렀는지 왼쪽을 눌렀는지에 따라 막 코드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게 한 거냐면 여기서 봅시다. input get key down 키가 레프트 화살표가 눌러졌다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캐릭터를 옆으로 움직여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코드를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저가 키보드를 눌렀을 때 움직일 대상이 캐릭터인 거죠. 그래서 이 스크립트가 동작을 하려면 이 스크립트를 누가 들어야 돼요? 플레이어 게임이 이 스크립트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플레이어한테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우리는 유니티에서 이 행위를 어태치한다고 그래요. 이 스크립트를 이 캐릭터 게임 오브젝트에 어태치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컴포넌트 형태로 이 플레이어 컴포넌트 형태로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물리적 성질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박스 콜라이더를 추가해서죠. 얘는 또 스크립트를 장착한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저장합니다. 플레이합니다. 뽑읍시다. 그러면 신기한 게도 움직여. 움직여. 네, 점프 구현은 안 했지만 위에 그 업키 또는 W키 누르면 얘가 점프하는 느낌 보세요. 꾹 누르면 또 높이 뛴다니까요.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뭐 배워야 돼요, 앞으로? 얘가 뭔지를 배우면 돼요. 그래서 유니티를 배울 때 2D를 디자인하는 방법, 3D를 디자인하는 방법 배우고 이제 C# 스크립트를 배우면 얼추 순서가 맞겠죠. 네, 그래서 근데 당장 또 스크립트를 모르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 병행을 해볼게요. 또 우리는 호기심이 막 생기잖아요. 이게 뭐야 이렇게.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얘네들을 하나씩 배웁니다. 여기 보시면 if 조건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얘를 접근했던 건 저는 사전 지식이 자바스크립트인 걸 다뤄봤기 때문에 쉽게 접근했던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게임을 제가 맥시마이즈로 해갖고 플레이를 해보면요.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네, 저는 그 레트로님의 이권 책에 보면 이걸 만들어서 배경이 움직이게 했어요. 러너 게임이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같은 걸 먹고 타이머 돌리고 뭐 이런 초간단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라져요. 사라진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이걸 좀 축소해 볼게요. 여기서 얘를 맥시마이즈를 해제하고 플레이를 해보면 자, 얘 캐릭터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슝 떨어졌죠. 그럼 얘가 이리로 가면 여기 화면을 보세요. 여기를 얘가 이제 나가면 충돌이 없으니까 와 떨어져. 영원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지 않도록 가상의 벽을 만듭시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느냐, 크리에이트 엠티 하면 돼요. 저는 여기서 되게 놀라운 게 우리가 플래시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툴은 바뀌지만 기본은 뭐 똑같죠. 크리에이트 엠티를 눌러주면 빈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얘는 빈 거예요. 그럼 이 빈 거랑 내 캐릭터랑 또 충돌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충돌 여부를 가지려면 그렇죠. 피직스 2D에 박스 콜라이더를 가지면 돼요. 그리고 크기를 Y를 3, X를 2 그러면 이제 얘는 이거를 씬으로 봤는데 크기가 어디가 있죠? 딴 데다 있구나. 1, 이것도 건드리지 않을게요. 박스 콜라이더에서 사이즈를 한 2, Y를 3 이 정도 주면 얘가 이렇게 커집니다. 커진 게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지? 옵셋 눌러볼까요? 너무 작게 했구나. 이걸로 합시다. 이걸로 해서 얘를 게임 오브젝트를 스케일을 이걸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빈 오브젝트라서 안 잡히니까 이걸로 합시다. 키우고 이 정도? 이 정도? 이걸로 해도 될 텐데 네, 잘 안 잡혀요. 이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이동도 여기로 합니다. 그래서 무비 요쯤에 되게 이렇게 이 정도면 너무 큰가? 뭐 됐죠? 이렇게. 네. 그러면 게임 오브젝트 하나 만들었는데요. 요거는 벽이잖아요. WALL1 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카피해서 붙여서 얘를 이쪽으로 이동합시다. 이쪽에 있으면 돼요. 좀 넉넉하게 있을까요? 얘는 월 2라고 합시다. 너는 벽이야. 그러니까 충돌 박스 콜라이더도 가지고 있는 거죠. 얘는 좀 일로 올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벽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재생해보면 얘는 이제 이 벽을 만나면 벽이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벽이 투명할 뿐이지. 못 가. 됐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네. 전 재밌던데.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따라해 보시고요. 와우. 이것도 하나 봐야겠구나. 그 무엇이냐, 콘솔을 우리가 열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뭐 안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는 경고는 우리가 세팅 아직 안 한 게 있어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좌우라고 막 출력되는 콘솔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팅 안 해서 그래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갔고요.
어떻습니까? 코드는 모르지만 뭔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유니티 기본책 교재를 선정한 거 외에 이 책에서도 스크립트를 좀 정리해서 스크립트 가이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열심히 합시다. 다음 시간에 이제 스크립트도 하나씩 뽀개 봅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